네, 경제 이야기하면 역시 그리스 경제하고 중국 증시의 뭐 추락이라고 할까 버블이 무너지는 거 이거 아닐까요? 정우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바로 중국 쪽의 아주 전문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뭐 포스트 버블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한다 뭐 이렇게 썼다고 그러던데요. 그 중국 전문가신데 중국 증시가 지금 뭐 몇 토막이 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올랐었죠. 그래서 지금 1년 좀 넘었나요? 1년 정도 지난 동안에 지금 150%가 올랐고요. 네. 이제 후광통이라고 해서 작년 11월 17일이죠. 네. 지금 한 8개월 좀 안 지났는데 한 7개월 지난 거죠. 7개월 동안 120% 급등했다가 네. 지금 거의 한 3주쯤 지나서 어제까지 포함하면은 32%가 최고점들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빠진 거고,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 이제 시가총액으로 상하이 그 주식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보게 되면은 한 4,500조 시가총액에서 1,700조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저기 네. 그 유가증권 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 그게 지금 한 1,300~1,400조 되니까 유가증권 시장 이상이 없어진 거죠. 네. 대단한데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한 게 그동안에 계속 증시를 키워왔던 중국 정부의 정책 탓인가요? 왜 그렇습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항상 지나고 나서 이제 분석이 나오기 마련인데 너무 빨리 올랐어요. 네.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7개월 사이에 이제 거의 120% 올랐죠. 네. 5월 달에만 30%가 올랐거든요. 그럼 연율로 하면 얼마예요? 이게 거의 뭐 360%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지나치게 오른 거고. 특히 이제 그 중국 그 지금 주식 계좌 설정된 게 지금 한 1억 계좌 정도 생각하는데. 네. 금년 들어서만 2,900만 계좌가 설정이 됐어요. 이게 지금 지난 4년 동안 된 거하고 맞먹는 거니까. 네. 지나치게 빨리 올랐고, 특히 이제 막 최근에 이제 계좌를 많이 튼 거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또 많이 트잖아요. 네. 원래 그 비싸게 상태에서 사게 되면 이제 짧게 단타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가 단타로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올리게 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이제 빠르게 폭등하는 그런 과정 속에 신용 매물이 많아가지고. 네. 우리도 이제 신용 거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3%, 5% 정도 총 거래 대비 네.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제 중국은 그게 20%까지 가까이 갔다가 네. 떨어졌어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증권사의 계좌를 갖다 트고 나서 증권사 통해서 이렇게 주식 담보를 해갖고 신용을 이렇게 얻어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장외로 증권사 통하지 않고 네. 한 것들이 이제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통제가 되지 않고 잡히지가 않으니까. 네. 그게 이제 뭐 장외에서 금리를 뭐 10%, 12%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이제 빠지게 되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 네, 쉽게 말씀해 주시면 이런 건가요? 말하자면 뭐 사실은 이제 그걸 투자할 만한 어떤 거 상관없이 빚내 가지고 계속 투자하고 증시가 오르니까 돈 벌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계속 그렇게 했던 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은 우리보다는 더 계획 경제라고 그럴까? 그 정부의 손길이나 입김이 강력한 사회 체제인데 정부 당국에서는 이것을 제어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사실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증시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그 필요성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거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아직까지 금융 시스템이 아직 좀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컨대 뭐 증권사 통해서 이제 전산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밖에서 장외에서 하는 부분들도 은행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 시스템으로 걸러져야 되는데, 네. 그런 신용 거래가 이제 충분히 이제 파악이 안 된 게 있죠.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증시를 활성화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게, 그 신장 타락해가지고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예컨대 뭐 회사가 딱 합병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뭐 인력도 감축하고 해야 되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고용 감축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신규 자본을 갖다가 유입을 시켜가지고 재무구조를 촉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 활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본시장 활용을 하려면 결국 이제 증시가 활성화돼야 되는 게 필요한 거고. 네. 특히 또 이제 중국이 위안화를 지금 국제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거든요. 네. 상하이 주식시장 갖다 지금
세계 탑 레벨을 만들겠다 하고 그쪽을 네. 통해서 이제 고용 창출하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IMF의 SDR이라고 해서 이제 특별 채권 편입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네. 것들이 있는데 그게 되려고 사실은 요건 중에 하나가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돼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네. 이쪽 갖다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부동산도 억제하면서 또 네. 돈을 주식장으로 이제 유도하려는 것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했는데 너무 빠르게 된 거고 사실은 중국이 이제 신용 거래가 너무 이제 빠르게 늘어나고 특히 네. 장외 이제 신용이 많다는 게 파악이 되면서 이걸 좀 줄여야 되겠다. 사실 이제 신호를 보냈어요. 네.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규제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빨리 폭락할 거라고는 당국 생각 못한 거죠. 결국은 이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쪽에 중국 본토 증시에 넣은 사람들도 많고요. 개인으로 넣은 것보다 이제 무슨 기관을 통해 넣은 사람도 많고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중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이를테면 2007년도 에 사실은 이제 한 해에 70%가 중국 증시가 하락했었어요. 그 이후 쭉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네. 이거 이제 비교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일단 신용 거래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 하나의 네. 폭탄 역할을 한 건데 이게 20%까지 갔다가 지금 한 12%로 줄고 있어요. 그리고 네. 장외 매물도 지금 1,700억 조 정도의 지금 시가총액이 날아가면서 5월달 한 달 동안 올랐던 30%가 지금 일단은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네. 향후에 이제 중국 정부 내지는 펀더멘탈이 어떤 그런 방안들이 있는가 하는 건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중국은 이제 금리 인하라는 그런 수단을 이제 갖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이제 2007년도 그 당시하고 틀린 게 중국이 지금 증시를 개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92년부터 98년까지 10단계에 걸쳐서 이제 증시를 개방을 했었는데, 네. 중국이 이제 지금 마크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제 개방의 레벨을 올릴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개방할 때마다 한도를 늘려줄 때마다 일단은 좋은 주식들 또는 가능성 있는 주식들은 일단 매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의 이제 룸은 네. 상당히 일단 만들 있다. 것이다. 문제는 이제 펀더멘탈이 이제 좋아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네네. 양론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중국이 내부적으로 지금 주택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나름대로 괜찮은 요소인데 1대1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네 어떤 그런 구경제 산업, 철강, 화학, 시멘트 이런 쪽들을 네. 내부적으로만 구조정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인프라를 수출하려고 하잖아요. 네. AIB가 그래서 만든 거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자리매김을 하고 네. 가능성이 이제 좀 부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또 정치 역학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네. 이제 그건 한 3, 4개월 지나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정책 당국이 지금 저번에 이제 10대 안정책으로 해서 강력하게 냈잖아요. 지난 주말에. 네. 그런 부분들을 내면서 일단은 바닥을 다질 걸로 보는데 그 툴이 먹힐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네. 제가 보기엔 이제 굉장히 폭탄 역할을 했던 장외 신용 매물이 얼마큼 소화가 되느냐 하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30% 정도 갖다가 소화를 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커지겠지만 네. 지금 3,500까지 와 있거든요. 포인트가 네. 떨어져가지고 3,500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다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쪽에 막 투자하고 한 사람들 기관이 알아서 하고 일단 좀 멈추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주 짧게요. 네. 주로 펀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또 패닉 상태에 빠지지 마시고 네. 좀 기다려보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오히려 이제 한두 달 지난 연후에 그다음에 이제 중국 어떤 그런 펀더멘탈을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중국 증시 붕괴 어떻게 볼 것인가. 정유신 서강대 교수 말씀 나눴습니다. 7시 22분입니다.